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운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예쁘게 꽃을 피우는 바로 결전의 날이죠. 52만 수험생들이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느덧 4교시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을 들였을 텐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예쁜 웃음꽃이 활짝 피길 바라면서 비운디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연세찬의과 차민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원장님? 네, 열심히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굉장히 따뜻해요. 보통 이제 네. 수능날 하면 급격히 또 추워지는 맞아요. 게 약간 시그니처의 날씨인데 네. 오늘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우리 네. 수험생들이 결전의 날을 치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원장님 하면 또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네. 수능 하면 조금 떠오르는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추억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약간 트라우마?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재수했거든요. 재수해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의대는 01학번이거든요. 네. 01학번인데 요즘 세상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고3 때 수능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부산에 수영고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외국어 영역, 영어 듣기 평가가 지금은 몇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17문제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맞추라고 되는 문제잖아요. 거의 그냥 뭐 헬로, 웰컴 이 정도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1번부터 5번까지 그 학교 교실에 있는 스피커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약간 지지지지 걸리는 소리가 막 나서 네. 5번까지 그냥 못 듣고 그 교실에 있던 저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그 상태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5문제를 찍었는데 하나만 맞고 4개가 틀려서 제가 의과대학 진학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소홀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 맞춰야 되는 문제를 4개를 틀리면 사실은 갈 수가 없거든요.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약대를 진학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같은 반에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내공 있어 보이시는 장수생이셨던 것 같은데 막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 감독하시는 분이 그냥 엄청 약간 고압적인 자세로 시끄럽게 하면 퇴장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돼서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주위에서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당연히 너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 당연히 실력 발휘를 잘 할 거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반에 그때는 서울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1반부터 18반까지는 제가 자연 1반이었는데 되게 재수를 하면 다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서 내가 고3 때 봤던 점수보다 잘 나온 사람이 3분의 1, 비슷하게 나온 3분의 1, 잘 못 나온 사람 3분의 1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고3 때보다 조금 더 잘 나와서 네, 다행이에요. 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재수 때도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조금 많이 힘들었죠. 네. 네. 진짜 예민해지잖아요. 완전 그렇죠. 특히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소리 때문에 네. 제가 진학했던 고등학교는 바로 공항 옆이라서 그쪽엔 아예 수능 장소로 들어가지도 않고 네. 출퇴근 시간과 비행기 항공편까지 좀 조정을 할 만큼 이 대한민국은 수험생하면 모두가 조금 다 그렇죠. 이해해주는 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스피커가 그럴 줄이야. 진짜 요즘 있을 수 없는 요즘 치면 거의 난리 나서 난리 나죠. 소송감이죠 완전. 그럼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에피소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네. 20년 이상. 이번 수능엔 절대 그런 일 없겠죠.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요. 많은 네. 분들도 대기를 해주시고 네. 오늘 특별히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투석 주제로 삼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노바님께서 방송 전에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기도 내과에 가도 되나요? 그럼요. 오셔도 됩니다. 네. 기본이죠. 네. 네. 요즘 좀 환절기철에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2주 전까지는 이제 급성기 이제 호흡기 질환 분이 별로 없었는데 네.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느는 것 같아서 오. 아나운서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독감 접종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 감기가 너무너무 독하더라고요. 네. 그렇고 약간 코로나도 아닌 것이 일반 감기도 아닌 것이 약간 애매한 맞아요. 것들도 좀 있어서 네. 예전 감기처럼 똑 떨어지는 맛은 없고 약간 질질 끄는 맛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께서는 신장 기능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되나요? 저는 57세 여성이고 네. 당뇨 고혈압 전 단계 네. 3, 4년쯤 됐습니다. 최근 15일 전부터 소변을 한두 시간마다 보고 있고요. 오늘은 얼굴도 많이 부었더라고요. 최근 혈액 검사상 신장 기능은 정상이었지만 다른 정밀 신경 검사를 해보려면 무슨 검사를 해봐야 될지 개인 신장내과에서도 검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를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액 투석 받으시는 분 중에 9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졸업했을 때만 해도 그때 신장내과 저보다 선배 신장내과 교수님들께서는 70 정도만 넘어가셔도 그냥 그때 당시에 70 정도의 체력이면 투석 시작을 잘 안 시키셨거든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늘어난 수명을 인간답게 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 같은 경우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남자는 평균 120년, 여자는 한 130년 이상 못 쓴다고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야 훨씬 못 미치는 기간에 다 돌아가셨지만 요즘에는 다들 오래 사시니까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 보면 다 신장 기능 저하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침묵에 잠긴 콩팥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약제 선택에 있어서 꼭 신경을 개개인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 포함해서 제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장내과 의사가 23명이 있습니다. 23명, 제가 왔을 때는 19명이었는데 4분이 늘어서 23분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석질 진료도 하고 있지만 이제 4층에서 이제 콩팥 관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콩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큰 병원을 가야지만 그 관리가 되는 걸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신장의 관리 원칙은 큰 병원에 가시나 이렇게 클리닉으로 오시나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신장으로 인해서 신장 또는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균형이 깨진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약제 선택.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한 신장 기능 저하 여부 확인. 세 번째는 식단 관리인데 이 세 가지 부분은 개인 의원에 쓸 수 없는 특수 약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제 선택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18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7년 반 정도 제주도에서 신장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2년 8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지금 이제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한테 물론 이제 좀 난이도가 낮은 분들 위주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료하는 분들 중에서 이거는 제 역량이 좀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쓸 수 있는 약 중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좀 더 뭔가 최신 지견의 약이 필요해서 큰 병원으로 보내드린 분이 딱 두 분, 두 분 있으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워낙 전문가분께 제가 의뢰를 드려서 결과는 좋고 지금도 관리도 잘 받고 있는데 그래서 7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두 분 정도 있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클리닉에 있는 신장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간단한 신장 문제는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제 의정 갈등 때문에 큰 병원 진료가 쉽지 않은 때는 근처에 있는 그 신장내과 선생님 그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까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침묵하는 콩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타이틀을 붙이시는 걸까요? 신장이 되게 참을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구 체효과율, 이제 노폐물을 얼마만큼 잘 배출하는지를 보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보통 45점 밑으로 떨어지면 콩팥이 빨리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장 기능이 절반 정도 까먹을 때까지는 네. 증상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신장내과 아닌 다른 일반과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특별히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45점 위에 있을 때 관리가 중요하고,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특히 콩팥 같은 경우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맞게 약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치료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네. 그때서야 관리받기 시작하면은, 그게 만약에 콩팥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나라는 또 검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검진상 이상 소견이 관찰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음악방송을 지금 거의 3년 차 동안 진행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네. 이 정기 검진이 너무너무나 너무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거를 네. 매 방송마다 깨닫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2번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한팔자국님도 네. 들어와 주셨고, 달팽이님 네. 안녕하세요. 외도의 명의 선생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외도란 타이틀이 왜 붙었냐면요. 네. 연세찬외과는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주시와 멀지 않으니까 또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걷다가 서다가님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투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많죠. 네. 사실은 이게 투석 받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외래에서 관리 받으셨을 때부터 보통 아마 외래에서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설명은 이거 드십시오, 저거 드십시오가 아니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것 위주로만 설명을 듣게 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죠. 콩팥이란 장기는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장기라고 보면은 콩팥의 기능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콩팥이 제때 처리를 못 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들어왔을 때 몸에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음식이라 보시면 되고,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칼륨이 되겠죠. 보통 칼륨. 네. 보통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 있어서 칼륨 섭취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뭐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혈압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체내에 있는 칼륨의 90에서 92% 이상은 콩팥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콩팥 기능이 약하게 되면 이게 배출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없지만 육지에는 댐이 많죠. 댐이 수문이 5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콩팥 기능을 가진 사람은 수문 5개가 다 열어 젖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 5개 중에 하나만 열려 있거나 또는 하나가 반쯤 열려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체내에 있는 칼륨이 몸 밖으로 언젠가는 빠져나가겠지만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혈액으로 쌓이게 되고, 그러면 칼륨 같은 경우는 정상 수치가 3.5에서 5.5 사이가 정상인데요. 이게 7이 넘어가게 되면은 예고 증상 없이 부정맥 발생에 의한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밖에 뭐 인이라든지 또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이제 뭐 집밥 드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투석 환자분들 진료할 때하고 제주도에서 투석 받으시는 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몸으로 느끼는 건 인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인이 이제 맛있는 음식에 다 들었다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칼륨과 마찬가지로 콩팥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질인데, 서울에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드셔서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고 밖에서 파는 밥 많이 드시고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이 조절이 너무 안 되고, 인을 잡기 위해서도 조절약이 3종류, 4종류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네. 그에 비해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생활 여건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밥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드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보통 한 종류 내지는 많아도 2종류로는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는 이제 조절이 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소로 따져본다면 칼륨,
식사는 집에서 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어른들이 식사하실 때 주로 이제 뭐 집에 있는 반찬이라든지 네. 나물든지 많이 곁들여 드시는데 좋죠. 네. 요즘 식습관이 좀 많이 서구화되면서 아, 이제 뭐 그럼요. 붉은 고기류나 아니면 네. 인스턴트나 네. 뭐 그런 식품을 먹다 보니까 아, 문제가 많죠. 젊은 암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많죠. 네. 또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의학이 발전하지만 네. 아, 예전에 네. 제 동기 형 중에서 저보다 이제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한 7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성격이 좋은 형이고 지금 산부인과 하시는 분이신데, 네. 이제 같이 어울리다가 저랑 같이 야구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하다가 이제 약간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체력적으로 막 딸리면 나이 많다고 놀리면 꼭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야, 오는 데는 순서 있지. 가는 데는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없다고 하는데, 근데 네. 근데 뭐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좀 느끼는 걸 봤을 때 그런 건 건강 관리를 챙기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참 요즘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이 건강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 정말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슈가소금님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엔젤님은 혹시 지금 제가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비뇨기과 쪽의 아.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아, 네. 아까 답을 제대로 못, 딴 얘기 하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밑에 거 먼저 답을 드리면, 소변을 자주,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 거는 빈뇨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가장 큰 감별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자주 가면, 예를 들어 갔는데 화장실에 앉았는데 갈 때마다 소변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콩팥이나 내과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아까 당이 조금 경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의 혈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상인 상태가 있고 당뇨가 있고 당뇨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균형이 깨지려고 하는 그 전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생물은 이제 항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체온이라든지 혈압, 혈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혈당이 완전히 정상인 경우에는 혈당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식전 식후 차이가 크지가 않은데 이게 굳이 당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단계 정도만 접어들게 돼도 이게 생각보다 이게 굴곡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200이 넘어간 것만큼 포도당이 이제 소변으로 넘치게 되고 그러면 소변이 달달해지니까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건 이 달달해진 소변을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거기다 물을 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지는 다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 생성이 많아서 화장실에 자주 갈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원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젤님께 연령이 어떤 때신지는 모르겠지만 57세시면은 이제 시작이 되셨는데 방광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인생을 잘못 사시거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방광이라고 하는 게 오줌통이죠. 네. 그 벽 자체를 보면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풍선하고 비교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 30대 때의 방광은 바람을 여러 번 분 적이 없는 새풍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그 방광은 바람을 여러 번 불었던 약간 탄력이 떨어진 풍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 수축력이 약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고여있던 소변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남게 되는 잔뇨라는 게 생기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방광도 조금 이제 다 비워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마치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방광이 이제 수축력을 좀 올리려고 조금 힘을 주게 되거든요. 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방광벽이 좀 두꺼워질 수가 있고 그러면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방광벽이 이제 정상적인 경우일 때보다는 참을성이 약해져서 이제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니까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소변량이 많으시다 하면은 내과적인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맞는 설명이고요. 갈 때마다 소변 이제 양은 많지가 않지만 자주 마렵다라고 하시면 방광이 좀 예민해서 발생하신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녀 관계없이 50대 초중반부터는 경험하기 시작하신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불편하다 하시면 뭐 비뇨기과 의사나 아니면 내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참을만 하다라고 하시면 좀 지켜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호랑님이 화면이 너무 따사로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도 실제로 굉장히 따뜻한 날씨. 네, 수능날답지 않게. 네, 네. 햇살이 지금 네.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신강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잘제잘님께서 의대 가신 거면 일단 수재이십니다.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부산에서 네. 계셨을 때 네. 반 1등 하셨죠? 네, 저희가 반 1등 전교 1등 하셨네요. 공부 좀 잘하는 학교였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은 저희 학교에서 망했더라고요. 저희 때가 서울대, 연고대, 의대 다 합쳐서 50명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반에서. 네. 50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야, 네. 멋지십니다. 옛날 사람이어서. 네. 보물님께서는 얼마 전에 여애스더 선생님께서 네. 라디오스타에 나오셨는데 의대 가시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원장님들도 주기 올 것 같은 게 막 확 외워지시나요? 저는 용량이 작아서요. 필요한 것만 넣고 다 버립니다. 아, 네. 그래도 그 버리는 것도 스킬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네. 분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100%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금 엄마가 간성혼수로 중환자실에 계시고 콩팥도 안 좋아지셔서 혈액투석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심각한 거 맞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 남은 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일단 일반론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개략적인 부분 설명드리면 신체에 있는 장기들은 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진료를 할 때 한 장기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장기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해야 이제 이분의 건강 유지가 되는 것인데 콩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심장하고 간하고 좀 연관이 깊어서 이제 지금처럼 간성 혼수라고 하시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간 부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이 그 정도로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2차적으로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신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1형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콩팥이 빨리 안 좋아지는 타입이라 보시면 되고요. 2형은 천천히 안 좋아지는 타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1형인지 2형인지에 따라서 좀 예후가 달라서 물론 당연히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진 원인 자체가 간에 기인하기 때문에 간을 좀 회복시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간성 혼수 정도 빠지게 되면은 다른 여건이 간 이식이 가능하시다 한다면은 원인인 간을 이식을 받게 되면은 간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장 기능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간 자체가 사실 이식이 좀 만만치가 않고 또 간 기능이 약해진 원인 자체를 교정하기 힘들거나 간이 이미 사실 돌아올 수 없는 가능을 건넜을 때는 사실은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서 좀 이제 좀 안 좋은 경우까지 생각을 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렇게 간혹 보면 기적 같은 일들도 찾아오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게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사실 저도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좀 나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프라이드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의학이라고 하는 게 완전체가 아니라서 제가 다른 좀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은 말기 암 환자 정말로 이제 의사가 다 손을 뒀죠.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 내에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약이 없어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다만 의사들은 그런 분들을 외면하죠. 왜냐하면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용하시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예외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희망은 놓지 마시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도 확률이 높은 쪽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네. 우리 행복한 100%님 아이디처럼 늘 긍정의 기운 우리 어머니께 많이 전해주시고요. 네. 그 기적이 또 행복한 100%님 가정에 또 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태호님이 제가 썰트랄린 네네. 복용 중인데요. 네. 소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듭니다. 혹시 내과에 가면 소화약을 받아도 되나요? 상호작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썰트랄린하고 상호작용 없는 소화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소화기 어느 내과를 가시던 이거는 정상적인 내과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맞게 약을 주실 수 있을 거니까 소화 문제가 뭐 위염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IBS라고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문제인지 변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라진 누수 탐지 제주 누수 전문님께서는요, 대장 내시경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40대 초반 나제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좀 이게 맥이 통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대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생기는 암이었죠, 원래는.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빨리 늘기 시작해서 지금 탑5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발병 원인으로. 근데 이제 저는 위대장 내시경은 꼭 네.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잘 생기는 암 탑5 안에 다 들어가고요. 네. 사람이 살면서 암을 예방하는 노력을 다 한다 해도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암의 3분의 1밖에 예방되지 못하고 3분의 2는 운이 안 좋아서 생긴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하다 보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암의 전암성 병변이라고 하는 전 단계가 관찰이 되면 그 검사 간격을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위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시경 절제로 조기에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재미있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내시경을 매년 받게 되면 위암에 걸릴지라도 위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제로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가 검진으로 진행하는 2년에 한 번씩 진행하시게 되면 네. 위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위암 때문에 사망하실 확률이 3% 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7%는 괜찮다는 얘기죠. 위내시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고전적인 답변은 만 50세가 넘어가면 5년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좀 이게 대장암의 초발 연령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도 사실 대장암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용종에서 암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용종에서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용종의 조직 타입 중에서 선종이라는 것에서 암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한국 의사들은 보이면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불씨를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가 대장암으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네. 요즘 세상이고 내시경만 잘 받았어도 참 이게 왜냐면 되게 우리 야구계에 있어서 되게 큰 인물인데 좀 너무 젊게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죠. 네. 참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강 검진을 꼭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친한 분께서 건강 검진을 좀 소홀히 하셨다가 지금 투병 중이신데 얼마 전에 만나 뵀더니 이제 건강 검진을 하지 않고 너무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왕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워낙 이제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님께서는 간경화를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데 얼마 전에 간성 혼수가 오셨습니다. 그 이후 퇴원을 하셨는데 지금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해지신 것 같아요. 간성 혼수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성 혼수라고 하는 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암모니아가 이제 분자량이 17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워낙에 뇌라는 공간은 이제 바깥하고 다르게 굉장히 단단한 그 방어막으로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마치 휴전선 비무장지대 비슷하게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방어를 받고 있는데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은 분자량이 작아서 그 장벽을 다 통과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 이제 단백질 분해 산물로 노폐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물질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간 경화 중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는 간경화도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간경화도 있는데 지금 저기 아버님께서는 두 번째 타입이라 보시면 되니까 간의 3대 역할 중에서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암모니아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뇌로 가게 되면 이제 이상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성 혼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택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암모니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방법은 대변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락툴로즈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보통 변비약으로 쓰는 약이 있는데 그걸 용량을 좀 올려서 하루에 2, 3회 정도는 대변을 보시게끔 해서 혈액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빠져나가게끔 도와주는 처치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장내 세균 중에서도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놈을 잡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노르믹스 해서 리팍시민이라는 항생제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내 세균을 통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양 자체를 억제를 하고 또 그 락툴로즈라는 약을 통해 가지고 대변으로 빼주는 전략을 택하게 되고요. 간송혼수가 오시고 강경하시면 아마 마르시고 배가 좀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 보시기로는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좀 몸 보신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고단백의 음식을 주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폐물 암모니아 생성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간성호수는 좋진 않아서 그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가소금님이 제 지인이 연세찬내과에서 통풍 치료를 받고 이제 더 이상 통풍이 오지 않는다고 맥주를 더 마시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 다닐 때는 센 주사 한번 맞고 참고 했는데 지금은 통풍이 전혀 안 오신다고 치료를 너무 잘해주신 게 아닐까요 하셨는데 칭찬과 약간의 그 우려가 있네요. 맥주를 더 드시고 계시면 안 되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 지방간, 통풍 이 5가지가 별개로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그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라고 하는 공통된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통풍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일 오해가 많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혈압약 먹다가 어느 순간 의사가 고지혈증 생겼다고 약 먹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혈압약 때문에 고지혈증 생긴 거 아닌가? 또 약 먹다가 당뇨 올라갔다고 하네? 약 때문에 당뇨 생긴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약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생활 습관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혈압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혈압 관리함에 있어서 진료실에 오면 직접 수은 혈압계로 혈압을 재주시고 담배 끊었냐, 살 뺐냐, 짜지 않게 먹으라고 했는데 짜지 않게 먹었냐 잔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혈압만 진료하시는 분들이 오전 한 타임에만 6, 70명까지 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약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압이 생겼는데 혈압 부분은 약의 도움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조절 잘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밑바탕이 바뀌지가 않으면 시간차를 두고 당뇨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통풍도 생기고 이분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되게 당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병이 왜 생겼을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네. 이제 조금 이제 완벽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 생활 습관 그런 부분들을 건전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롱런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우리 슈가소금 지인분 네. 꼭 방송 다시 보고 계시길 바라면서 네. 맥주를 많이 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일본 놀러 가실 겁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맥주도 맛있잖아요, 네. 일본. 아, 안 맛있죠. 됩니다. 네, 맛있긴 맛있죠. 많이 네. 공유해 주세요. 네. 보도블럭님은 원장님 할머니가 심장 네. 투석을 하시는데 오늘 투석하고 오셔서 네. 심장도 빨리 뛰고 목도 따끔따끔 거린다고 하시고 어지럽다고 하십니다. 아, 몇 번 이런 적이 있으셨는데 병원은 가기도 싫다 하셔서요. 네. 심장 빨리 뛰는 게 왜 그런 건지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희 병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게 투석이라는 치료가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콩팥이 처리해야 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준다라고 하면 거의 맞는 설명이거든요. 물론 몸에서 부족한 걸 채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핵심은 그 2가지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목이 따끔 걸린다고 한다면은 보통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관찰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옆에서 보시기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제거가 부적절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제일 흔한 원인은 수분 제거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투석을 하게 되면
몸무게를 정해놓고 투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투석 전문의들이 이제 회진을 돌 때 확인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주무시지 않으면 다리 눌러보고 또 혈압 기록 관찰하고 늘어오신 체중량 보고 그런 부분 하는 이유가 이제 적정 체중을 찾기 위한 게 일단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요만큼만 빼야 되는데 이만큼만 제거를 하면 그만큼 이제 그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심장이라는 장기는 온몸에 필요한 산소와 그런 그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하려고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더 피를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목이 따끔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분 제거가 너무 많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혈관안이 바싹 마른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한 물을 주위 조직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목이 잠긴다든지 목이 따끔거릴 수 있다는 거죠. 어지러운 것도 마찬가지 수분 제거가 너무 많으면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중에서는 수분 제거가 좀 부적절하게 많이 되면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은 표현하지 않으시면 내원하신 분이 표현하지 않으시면 다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투석은 이제 일이 커지기 전에 작을 때 잡으면 일이 안 커질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제 투석실 간호사분이 담당 의사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한다면 투석 자체를 좀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그런 거에서 찾으신 게 원인이고 충분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시면 그 다음 원인을 찾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보도블럭님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네. 한발자국님은 이런 건 자랑하실만 하셔요. 아까 공부 부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영도님도 이렇게 잘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송이님은 네. 선생님 신장이 상하는 건요. 이 노화랑과 관련이 큰가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제가 증명된 건 아니어서 그냥 제가 뭐 신장내과 의사로서 진료를 지금 한 9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만 조금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사람의 콩팥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30대까지는 노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화가 시작되지 않으셨겠죠? 네. 근데 40대부터 노화가 시작이 돼서 20대의 청년이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료하다 보면 나이가 젊은데 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 솔직히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히 신장에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타고나기를 조금 약하게 갖고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도 어쨌거나 관리 방법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 이건 이제 타고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냥 너무 이제 혹시나 본인이 해당된다 하시더라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몸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아까 간성혼수 있으셨던 분이 있으셨으니까 그 노폐물이 한 반절은 간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반절은 콩팥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노폐물에는 이제 염증 수치, 인플라메이션 마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노화랑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인터로킨 1이랑 6 이런 것들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따로 논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신장 기능이 좀 나이에 비해서 약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여러 부분들이 좀 문제가 이건 느낌입니다. 내 느낌적으로 진료 느낌상 조금 이제 이상이 빨리 감지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밑바탕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하이노바님 아까 초반에 질문을 하시고 다시 들어오셨는데 네. 감기 증상도 내과 오셔도 된다. 네, 오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 이민후과 선생님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내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감기 진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저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도 감기 진료함에 있어서 크게 실수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감기 증상이 있는데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로는 편도가 부었을 때. 네, 그거는 진찰하면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 앞부분에 임파선을 만져봤을 때 임파선이 유독 많이 부었을 때. 네. 세 번째로는 충동증이라고 하죠. 누런 콧물이 줄줄 뒤로 넘어가고 코에서 냄새 날 때. 네 번째로는 청진했을 때 폐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급성 기관지염, 시작은 바이러스성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뒤에 세균성 감염이 이게 같이 이제
이제 합병된 부분을 감별이 안 될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항생제를 쓰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감기 진료를 하던 분이 잘 안 돼서 폐렴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네. 네. 자, 배우님께서 귀여운 신동엽 닮으셨어요. 말씀 술술이라고 해주셨고요. 행운님은 딱딱한 의학방송 라이브인데 화면에서 봄날 같은 따스러움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KDI님은 신장이 중요하다는 걸 대부분은 모르죠. 저 역시 어머님도 아프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게 사람이 주변이나 본인이 좀 겪어야 네. 또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책장님은 비뇨기과에서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에 염증이 많다고 하네요. 단백뇨도 3단계라고 합니다. 네. 염증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신장 문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데 걱정이 너무 듭니다. 네. 소변 염증이 너무 많고, 많고 단백뇨도 3단계라고 말한 거면 많이 네. 심각한 상황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요즘엔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의사 환자 관계가 좀 약간 많이 좀 뭐라고 했죠? 서로 좀 각박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환자도 의사를 잘 못 믿고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진료할까? 네. 못 믿고 의사도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고소하지 않을까? 사실 진짜 좀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 다른 나라 뭐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이 OECD 워낙 좋아하시니까 OECD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소송률이 100배, 200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이런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사실은 설명을 할 때 예전만큼 편하게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게 나의 설명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돌아올 화살이나 비난이나 또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괜찮다는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팅이라고 기록도 남기기도 하고요. 일단 일반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간 단백뇨나 피가 빠져나간 혈뇨가 관찰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단백뇨니까요. 단백뇨가 소변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콩팥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소변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질 때 콩팥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백뇨가 섞여 들어오면 소변 받으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는 콩팥 자체에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소변이 깨끗하게 만들어졌는데 방광 자체에 어떤 지금처럼 염증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쪽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단백질이 섞여 들어와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비뇨기과 진료 보신 선생님하고 같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염증과 단백뇨, 염증과 혈뇨 또는 염증과 단백뇨 플러스 혈뇨가 동반이 될 경우에는 염증 부분을 다스려 보고 그 후에 재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염증이 있을 때 단백뇨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학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 천천히 살펴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뚜기님이 와우 뒷배경 크로마키 CG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잘제잘님께서 신장 질환도 유전이 되나요? 요게 그렇게 이제 제 외래로 이제 콩팥이 약해서 외래로 오시는 분 중에서 요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병도 있고 아닌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신장 기능 안 좋아지는 첫 번째 요인이 당뇨 합병증, 두 번째가 고혈압 합병증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전체 원인 중에 70% 정도 가까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부친께서 투석을 하시고 있는데 이 투석의 원인이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이제 당뇨로 기인해서 이게 콩팥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간혹 저희 보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당뇨만 있는 집안이 당뇨가 있는데 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약한 어떤 원인에 노출이 됐을 때 이게 콩팥에 타격을 많이 입히는 집안이 있거든요. 어떤 집안이 있었냐면 저한테 지금도 진료 보시는 분이신데 남자 형제 셋, 여자 형제 셋인데 6명 다 당뇨예요. 당뇨인데 남자 형제 셋은 다 투석을 한 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하고 있거나 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요즘에 또 약이 워낙 좋아서 그 주치 선생님들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당분간은 큰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유전 경향이 있는 병들은 어떤 병들이 있냐면 소변 검사에서 일정량 이상의 단백뇨나 혈뇨가 관찰되는 경우를 우리가 통칭해서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데, 사구체 신염의 하위 구성 중에서 유전 경향이 있는 병이 있거든요. 그 일부 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콩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다낭신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전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신장 기능, 이제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설명드린 게 하나 있는데,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장 쪽에 나쁜 영향이 없을 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0대 초반이시면 보통 사구체 여과율이 한 90점, 90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105점, 110점 나오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소염제가 되게 대표적으로 콩팥에 안 좋으니까 소염제를 먹다가 우연히 그 검진을 받았는데 콩팥 수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오셨고, 확인해 봤더니 그런 약이 들어갔고 그런 약을 끊어드렸더니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콩팥에 어떤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외부 요인에 노출이 되어야지만 허약함이 드러나는 콩팥이 있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100세 시대라서 콩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진료 보시는 분이 똑똑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요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인데 콩팥이 약하신데 제가 모든 약을 다 드릴 수도 없고 모든 질환을 볼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다른 병원으로 가시게 되거나 네. 다른 과 진료를 보실 때는 복잡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내과 의사가 콩팥 조심하라고 했다, 이 한 말씀만 꼭 전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대상이 약사든 의사든. 네. 왜냐하면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OTC 드럭이라고 하는데, OTC 드럭 중에서도 소염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잠깐은 괜찮은데 오래 노출이 되면 콩팥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 상태에서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지금 안 보고 지금 바쁘셔서 안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큰 병원에 있을 때는 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근무할 때 맨날 다른 과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신장내과가 큰 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그냥 뒷수습하는 과거든요. 약 잘못 써가지고, 약 잘못 썼다기보다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시 이제 약 조절해드려가지고 바로 잡아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저도 신장이 1번이듯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아픈 게 안 아프게 하는 게 1번이거든요. 네. 일단 나한테 오시는 분들 안 아프게 하는 게 1번이니까 콩팥 간을 모르겠고 일단 약 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나 저기 교수님들이나 하여튼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콩팥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원장님과의 방송을 함께 할 때마다 우리 네. 콩팥 콩팥도 참 중요한데. 진짜 맞아. 중요합니다. 맞아. 네. 중요한데 뭐 이런 네.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네. 매번 방송 전에 항상 네.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이 안 올라오면 어쩌죠 하는데, 저랑 피디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늘 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네. 워낙 이제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원장님 자체가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원장님의 방송은 언제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달 또 연세찬의과 차민욱 원장님 방송 때 알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부득이하게 답변을 네. 다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네.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능 이제 오늘 곧 끝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우리 수험생을 뒷바라지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이 시간 연세찬의과 차민욱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